지금부터 9시 10분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입니다.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국제투기자본 NBK가 리츠펀드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홈플러스 40개 점포를 4조 원대로 매각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점을 알리고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참석자 소개하겠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주재현 위원장님 외 간부 여러분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차장 외 조합원 간부 여러분 오셨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주재현 위원장, 김경자 수석 부위원장 순서로 발언 2개를 이어가고 바로 이경옥 사무차장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주재현 위원장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위원장 주재현입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는 투기자본 사모펀드 NBK입니다. NBK는 현재 리츠펀드라는 생소한 방식으로 홈플러스 40개 매장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4조원대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NBK가 2015년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한 금액은 7조 2천억 원입니다. 이 중 4조 3천억 원은 홈플러스가 차입했습니다. NBK는 자기 돈 2조 2천억 원만 가지고 7조 2천억 원짜리 홈플러스를 인수한 것인데요. 인수 대상인 홈플러스가 낸 빚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저도 처음 3년간 재무제표를 분석했을 때 이 사실을 갖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할 따름입니다. N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향후 2년간 1조 원을 투자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약 1조 2천억 원을 배당 형식으로 회수해 갔습니다. 이 또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NBK는 지난 3년간 동종업계 경쟁사인 이마트가 약 2조 3천억 원을 투자하고 롯데마트가 약 4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동안 투자는 고사하고 약 1조 1천억 원의 자산 등을 처분하기만 했습니다.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입니다. 매장에서 일하다 보면 점장님들이 직원 미팅 때 마트는 전쟁터라고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마트 업계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NBK는 지난 3년간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사 미천인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기에 겪어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거의 사기 수준의 인수 과정과 지난 3년간의 비상식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NBK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BK가 정상적인 기업이 맞습니까? NBK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리츠 매각이 성사되고 남은 매장마저 모두 같은 방식 또는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홈플러스는 진짜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버는 족족 임대료 내기 바쁘고 투자는 일체 없는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는 홈플러스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마트 업계에서 그나마 영업 미천인 부동산도 없이 경쟁에서 이기기는커녕 버티지도 못할 것입니다. NBK는 최근 리츠 매각과 별개로 부천 중동점 매각과 동기매점 폐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지병협력 포함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일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리츠 매각 이후 껍데기만 남은 홈플러스에서 부천 중동점 그리고 동기매점과 같은 일이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와 홈플러스 일반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NBK에 묻습니다. 홈플러스를 정상적으로 계속 경영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의지가 있습니까? 진정 어린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경자입니다. 홈플러스가 MBK에 매각될 때 같이 우리 홈플러스의 노동자들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많은 협력
협력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 노동자들이 이 홈플러스가 자신의 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고민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고용과 자기 일자리를 지키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우려가 없진 않았습니다. MBK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과연 이 홈플러스를 제대로 운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믿었습니다. 이 MBK가 했던 많은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하는 걸 믿었는데 불과 3년 만에 지금은 리치 매각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참으로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공부까지 해야 되면서 사실상 껍데기만 하는 홈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빈익분 부익부 없는 사람은 더 돈이 없어서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최저임금 올리는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당사자들은 그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냐가 결국 내년도의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과의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부터 산입범위 확대해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고 실제로도 사실상 2020년에 만원 공약이 파기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사실은 최저임금의 수준의 임금밖에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와중에 지금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7조 2천억 중에 단지 2조 2천억만 투자해서 배당으로 1조 2천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돈을 챙겨가고 그러면서 온갖 자산을 매각하다 이제 새롭게 40개 조 엄포 자체를 리치 매각 방식으로 매각을 해서 사실은 껍데기만 남기는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이 우려는 저희 노동자들이 공부만 해도 이 정도 노동자들이 공부했는데도 알아낼 정도라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의 정부 관계자들은 얼마나 잘할까요?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정말 무능력하고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일을 기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이 문제가 애초부터 MBK 사모펀드가 어떻게 이걸 인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리치 매각 방식이 적정한 건지에 대한 이 노동자들의 물음에 MBK가 답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한편으로는 국토부나 고용노동부나 이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아니라고 하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는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리고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또는 관련된 많은 정부 부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홈플러스가 시작이 돼서 이후에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실상 대형 쇼핑몰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같은 방식이 확산될 거고 결국은 지금 홈플러스만 해도 10만 명의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참으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회도 제 역할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민주노총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홈플러스부터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비정상적인 투자, 비정상적인 매각 방식은 반드시 막아줘야 되고 그 길에 정부와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 사모펀드 MBK 인수금융 고배당 자산 매각 행위를 규제해야 합니다. 투기자본 MBK는 LBO 방식으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였다. 인수자금 7조 2천억 중 2조 2천억만이 자기 자본이었고 4조 3천억 원을 인수 대상인 홈플러스가 빌리는 이상한 방식의 인수 방법이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주요 매장을 매각하고 임대하는 방식의 세일앤리스백으로 투자금을 배당받아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3년도 되지 않아 이미 1조 2130억 원을 배당의 형태로 회수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리츠 펀드 설립이라는 방식으로
무려 4조 원대 부동산 매각을 기획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 142개 매장 중 40개 매장을 묶어서 리츠를 설립하고 그 자본을 주식시장에 공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국토부에 리츠 자산관리 회사 인가 신청을 했고 7월쯤 인가가 날 예정이다. 리츠 상장에 성공하면 홈플러스에 유입되는 현금은 3조 8천억 원으로 홈플러스 자산의 절반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는 직영 노동자 2만 명을 비롯하여 약 10만 명이 넘는 중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도심의 대공장이다. 한 개의 매장에만 500에서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리츠 매각은 최근 홈플러스 부천 중동점 매각과 동기매점 폐점과 같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최악의 먹튀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리츠 펀드 인가가 노동자들이 고용 문제를 잘 살피는 것과 달리 노동자들이 요구해 그것은 노동부가 할 일이지 국토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국민의 일자리 지키는 문제에 국토부가 따로 있고 노동부가 따로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홈플러스 리츠 설립에 대해서 국토부의 인가는 보류되어야 하고 정부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노동자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할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투기꾼들과 불로소득자들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연맹과 홈플러스 양 노조는 리츠 매각을 저지하고 노동자와 임차인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 홈플러스 일반 노동조합.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요. 아까 국회의 역할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민중당도 이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투기 자본의 해외 매각 관련해서 단호히 함께 맞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